반장들 반가워요. 자, 금요일입니다. 힘내서 갑시다. 5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 이르면 오늘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곧 나올 것 같은 게요. 네.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요청을 해서 좀 가 있죠? 가서 뭐 오늘 볼턴 보좌관도 만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측 인사와 조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저희 회의하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있잖아요. 자꾸 좀 확인해봐요. 그러겠습니다. 알았죠? 양 반장. 드루킹 의혹 관련해서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나왔잖아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는 아직 안 끝난 상태죠? 예, 진행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두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라도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술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간 사실이 역시 뭐 비공개였어요.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은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갔으니까 열흘이 채 안 된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지금 뭐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요. 취재를 해보니까는 미국 백악관의 요청으로 정 실장이 간 거래요. 네, 저희가 먼저 요청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이제 한미 간 좀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는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워싱턴에 좀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요, 임명 제청을 했고요. 금감원장은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은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이제 그 절차를 지금 이제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헌 내정자가 누구냐면은 저도 아주 잘은 모르는데 좀 이제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더라고요. 아주 개혁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아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런 권고를 했고요. 또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을 포함해서 정치권 상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 사전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란도 오늘 있었죠.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아마 조만간 볼턴 보좌관과 면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회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또 외교안보 소식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정말 임박한 모양입니다. 백악관은 북미 회담 전 석방이 이루어지면 이를 북한의 성의로 간주할 거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We certainly would see this as a sign of goodwill if North Korea were to release the 3 Americans ahead of discussion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최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측근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아예 오늘 풀려날 것이라면서 시점까지 거론했습니다.
We got Kim Jong-un impressed enough to be releasing 3 prisoners today. 북한에 억류 중인 3사람은 모두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15년 체포돼 가장 오래 억류된 김동철 목사는 북한군으로부터 북핵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 국가 군사 비밀을 세계적으로 수집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모든 죄가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소자에게 노동조화형 10년이 언도됐습니다. 교수인 김상복 씨는 평양과학기술대에 초빙돼 방북했다가 김학송 씨도 평양과학기술대에서 강사로 일하다 체포됐습니다. 모두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억류자 석방을 북미대와 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대부분 카터,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고위급 인사 방북이 이루어진 뒤였는데요.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전격적인 석방이 이루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미국에서 북미회담 사전 조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군이 주둔했지만 북핵 위기를 막지 못한 데다 한국으로부터 유지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숫자의 필요성을 줄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 감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건 주한미군 그리고 북미 회담에서 논의될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습니다. 이미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으로 한 차례 몸살을 앓은 청와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백악관 NSC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주한미군 임무와 군 태세엔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Recently, Secretary Mattis mentioned that the possibility of discussing about withdrawal U.S. troops from South Korea. Is that true? But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Our posture hasn't changed. 문 대통령에게 직접 옐로 카드를 받았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나는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다. 나는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반도가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되면은 그러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소위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은 논란이 정리가 되는 모양새인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이나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거라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북미 회담을 전후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참 지난번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평양냉면이 단연 화제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구내식당 메뉴에 평양냉면을 넣자는 깜짝 제안도 했었는데 오늘 점심 평양냉면이 진짜로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은요, 청와대 현장에서 취재 중인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혜원 반장을 통해서라도 걷다 보니 세계 속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청와대 점심 메뉴로 나온 평양냉면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네, 참고로 냉면 육수는 청와대 요리사가 직접 제조했고요. 면은 100% 메밀면을 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100% 메밀면이 시중에 잘 없어서 총무비서관실이 고생을 좀 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지시는 사실 무근입니다. 네, 고석승 기자가 먹방도 잘 찍네요.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시켜야 되겠네. 네, 지난번에 이제 신혜원 반장 휴가 때 고석승 기자가 큰 활약을 또 하고 갔잖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래도 저는 신혜원 반장 편입니다. 네, 고석승 기자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한 대로요. 평양냉면 제안을 한 것은 임종석 실장이었던 거죠? 네, 남북회담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임 실장이 못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요. 오늘 청와대 전체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 실장도 평양냉면 저렇게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석승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보통 청와대 구내식당이 붐비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줄을 서서 먹었다고 하고요. 춘추관 식당에만 100그릇을 준비했는데 12시를 조금 지나서 금방 동이 났다고 합니다. 평양냉면이 남북회담에 큰 가교 역할을 했잖아요. 또 만찬할 때도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어제 이제 신 반장이 다뤘던 대로 북미 회담에서는 햄버거와 콜라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어제 저희가 좀 해봤는데, 자, 그나저나 이제 북미 회담 장소 시간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신 반장한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속 확인하라고 좀 아까 얘기를 했고요. 북한 억류자 석방 소식 있잖아요. 네. 최 반장,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미국은 북한의 석방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일단 석방 시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또 추가 세부 협상의 필요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억류자 사안을 오래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점에서 관련 보도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정부 관계자는 아직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억류된 미국인들이 호텔로 옮겼기 때문에 석방이 임박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날짜가 언제 발표될지는 좀 제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펜타곤에 미 국방부에 검토해봐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파장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미 양측 정부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태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타임스 보도였는데요. 여러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즉각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요. 해당 보도에 대해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통화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 태세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마침 또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정확한 입장을 전해 들었을 거고요. 근데 신 반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심지어 철수까지 주장했던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런 비슷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는 무역과 군대에서 돈을 잃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하는 건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노림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논의가 북미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또 방미 행보에 나선 건데요. 지난달 24일에 미국에 갔었으니까 아직 열흘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미길에 오른 건데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북미회담 장소, 의제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판문점 회담을 고려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지금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장소를 아마 그 자리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역시 판문점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왕이 국무위원을 어제 만났잖아요. 좀 더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일단은 오늘자 노동신문 보도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국무위원 회동 사진이 실렸습니다. 조선반도 정세 흐름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왕이는 쿵시안유 부부장, 리준진 주북 대사 등을 배석을 시켰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통역 한 사람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동을 했죠. 근데 왕이 국무위원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요. 그 이용호 외무상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성격상 이용호 외무상 정도는 배석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은요. 그렇죠. 그런데 네. 보통 외국 인사를 이렇게 만났을 때 담당 간부 없이 저렇게 통역만 대동했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나홀로 회동, 남북 북미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등 이런 주요 현안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우리 대북 특사단 면담 때도 책상에 이런 관련 자료, 놓여져 있는 관련 자료를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왕이 국무위원을 북한에 보낸 건 이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던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또는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 맞아요. 이 대목이 있잖아요. 네. 이 문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도 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이 4자 체제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죠. 김 위원장 왕이 이 두 사람의 면담에 대한 북중의 언론 보도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노동신문이요. 호상 관심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늘상 좀 나오던 그런 의례적인 표현에 일단 가까워요. 그렇죠. 만약에 김 위원장이 중국 측의 입장에 수긍을 하고 또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 북한 언론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결국 김 위원장이 외교적인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북중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4자 체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도 사실은 어려웠을 겁니다. 네, 잠깐만 9일이 무슨 요일이지?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리커창 총리가 그 메시지를 들고 올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 회의가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거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방일을 하는 거네요. 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따르면요. 이번 방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안에 주변 4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완전히 본 궤도에 올려놓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일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요. 청와대가 이제 한중일 특별 성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특별 성명의 초안을 공유했다. 이미 중국, 일본 측과 그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 성명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는데 어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였고 이제 이행추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저희 회의 이후에 결과가 좀 알려져서 좀 다루진 못했잖아요. 산림협력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추진위는 이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평화체제, 소통 홍보 이렇게 크게 세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분야 아래에 이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습니다. 산림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게 김은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었고요. 사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본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심각한 수준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국토관리 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복구 전투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설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NPT가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핵 확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원국들이 북한이 빨리 NPT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핵물질 보장 조치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CVID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발표를 CVID의 첫걸음으로 인정한다면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평가 사전준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각국 논의를 거쳐서 정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저도 좀 가끔 보고 있는데 뭐 별 내용이 없네요. 아마 근데 저희 회의 도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겠어요. 청와대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지시 사실 아냐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틀째 노숙 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갈등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틀째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당장 제 머리를 스쳐갔던 건 이 두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두 사람도 단식으로 극단적인 투쟁을 벌였던 적이 있죠. 이 전 대표는 7일 동안, 또 조 대표는 14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 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선봉에 섰던 경우가 많았는데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단식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나도 단식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하도 많이 굶어서 절대 단식을 안 해. 자, 절대 단식은 안 한다는 홍 대표. 그래도 이렇게 어제만 해도 낮과 밤 두 차례나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단식 농성장부터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다 동참하기로 했으니까 하루씩만? 아니, 하루씩만. 청와대에서 여기 CCTV 설치를 아직 안 했나? 아니 뭐 누군가는 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더만 파폭에 올리고. 오만 반대하고 완무치하다. 이게 노숙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결단도 아니고. 네, 홍 대표 말처럼 단식, 그것도 노숙 단식은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죠. 김 원내대표는 왜 이런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택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남북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또 드루킹 특검은 특검인데 그걸 연계시키는 부분은 우리 국회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가자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오직하면 이 단식 투쟁이라는 걸 선택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자고 하니까 그날 낮에 가서 그냥 단식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벼랑 끝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아놓고 또 타협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마당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더 이상 물러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단결해서 드루킹 특검 도입을 관철해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당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의 이딴 강경 발언 때문입니다. 특히 홍 대표의 이른바 창원 빨갱이 발언은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명과 실제 녹취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어느 정당하고 빨갱이 정당이라고 했다. 그래 거짓말로 써놨어요. 거짓말로 써놨어요. 민중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중당에서 나왔습니다.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 자, 홍 대표가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녹취록엔 홍 대표가 밝히지 않은 한 대목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두드려 해버리고 싶다. 네, 두드려 패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 포함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홍 대표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대표의 발언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자 당 내에선 급기야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하지만 홍 대표는 오히려 강길부 의원을 향해서 일어탁수,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쉰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오늘 당장 당을 나가라, 안 나가면 출당 조치하겠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당 의원 역시 딱하고 옹졸하다, 보수의 일어탁수가 되지 말라면서 거듭 홍 대표를 비판했고 이틀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김성태 단식 이틀째, 여야 벼랑 끝 대치입니다. 네, 금요일에 이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정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홍준표 대표님, 연일 화제가 돼서 바쁘시죠? 김정은 위원장과 청와대 주사파의 사전 밀담 이야기, 또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는 이야기까지 이슈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홍 대표님께서 말씀은 꼭 스크루지 영감같이 하시지만 실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보약 같은 존재십니다. 하지만 막말 야당이 아닌 대한야당이 있어야 하는 우리 정치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선거에 엑스맨 역할 톡톡히 해주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의 만수무강 바라는 마음으로 가수 바이브의 오래오래란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의 보약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홍 대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게 홍 대표의 입장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의 신청곡 오래오래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금요 정다방은 또 열려 있는 코너니까 뭐 관련해서 또 홍준표 대표 측에서 또 뭐 편지 보내오면요 다음 주 정다방에 또 소개를 좀 해주죠. 뭐 지난번에 또 자유한국당 의원도 또 보내왔잖아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도 저희가 소개를 좀 했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반장, 야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여야 협상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인데 참고로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네요. 잠깐만. 그러면 11일이면은 이제 일주일 안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 파트너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협상 타결이 되는 게 여야 모두에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나저나 오늘 오후에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잖아요, 정반장.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시 반부터 있었는데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신경전이 대단했고 우원식, 김성태 이 두 원내대표가 악수만 한번 딱 하고
눈도 서로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단식을 좀 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지 않으면 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고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 물밑 협상 또 뭐 비공개, 공개 회동을 이어가자 이 정도의 원칙적인 원론적인 수준의 협의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저희가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건요. 네. 연휴가 지금 3일 그렇죠.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되는데요. 네. 이 연휴 기간에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재보선이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숫자가 뭐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막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흘 연휴 기간 동안 뭔가 좀 모종의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반장이 얘기했던 기대감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연휴 기간에 타협점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나저나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노숙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최 반장. 네. 근데 정체불명의 피자가 배달됐다는 건 또 뭐예요? 네, 오늘 낮 12시 50분쯤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에 피자가 배달이 된 겁니다. 이 한국당 천막 앞으로 피자 한 판을 배달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했고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당직자 등이 누가 보냈냐,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니까 배달원은 답변 없이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이 단식 농성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위를 조사했지만 일단 배달 주문을 받은 해당 음식점의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뭐 해프닝성으로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잇따른 강경 발언. 지금 이제 당내가 좀 시끄러운 것은 일단은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창원 빨갱이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 앞서 발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녹취록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드려 패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당장 뭐 민중당은 오늘 홍준표 대표한테 공개 사과 요구하고 오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홍 대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오늘 충북도당 필승결의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첫 마디가 바로 이 빨갱이 발언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 지사할 때 반대하시던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홍준표 물러가라 그래 하길래 내가 들어가면서 혼자말로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지. 내가 그 이야기한 것을 마치 내가 자기들을 6.25 때 빨갱이로 이야기한 것으로 좀 착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내가 밝혔으니까 이제는 행사장마다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당 대표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 때문에 한국당이 극심한 내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이러다가는 정부 여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4선의 강길부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네, 홍준표 대표 아까 그 연설 저도 아까 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민생이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남북회담 관련 발언은 앞으로 좀 자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좀 분위기고요. 근데 지금 최 반장이 얘기했던 강길부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더 강하게 응수한 거 아니에요? 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길부 의원을 향해서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하지 말았어야 했을 사람이 복당 과정에서도 애를 먹이더니 당원들이 반대해도 설득해서 당협위원장까지 교체해서 임명을 해줬는데 배은망덕으로 공천을 미끼로 탈당 협박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당을 나가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는데요. 그러자 강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런 막말 때문에 국민들이 홍 대표를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치면서 사내답게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 대표도 이 당내의 우려 섞인 시선을 아마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오늘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홍 대표가 나도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좀 더 말을 순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서 부장이 언급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당분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향후 북미 회담 등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군요. 제가 아까 어디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자, 지금 당내가 시끄럽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국당이 외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대거 포함시킨 선대위를 발족시켰죠? 양 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 황선혜 숙명여대 교수, 김인호 미담장학회 대표 등 이렇게 6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공동위원장에 외부 인사 이렇게 대거 포함시켜서 선대위를 조기 발족한 거는 홍준표 색깔 빼기를 통해서 당내 갈등을 좀 희석하고 선거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민주평화당에서요,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잖아요. 본인은 뭐 끝까지 이제 본인의 입장을 뭐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결국은 불출마하기로 했다면서요, 재판장? 네, 결국 그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함께 만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지금 딱 20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원 교섭단체를 딱 맞출 수 있는 규모인데 한 명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 교섭단체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박지원 카드를 포기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신 민영삼 최고위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영삼 최고위원이 옛날에 이제 그 본인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재판장. 네, 민최고는 과거에 뭐 방송 패널로 자주 출연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대선 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정숙 여사가 너무 나댄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언론 특보로 영입이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포대, 그러니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고 그 밑에서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사람이 문재인 후보다. 그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분이 새빨간 거짓말로 이 나라를 망쳐놓고 뻔뻔하게 얼굴도 두껍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 적도 있는데요. 뭐 이런 전력이 선거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그동안 이제 뭐 방송에 워낙 많이 나와서 또 인지도는 뭐 생각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이제 공천 여부를 오늘 민주당이 심사했잖아요. 관련해서 그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받았는데 그 당내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고요. 은수미 후보가 선거운동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그동안에 뭐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얘기했다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김성태 단식 이틀째 여야 벼랑 끝 대치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물투척 사건을 일으킨 조현민 씨, 미국 명으로는 조 에밀리 리죠.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죠. 광고업체 직원들과 회의하는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유리컵을 던지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겠죠. 우려했던 대로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경찰 레이더에도 감지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대한항공 측이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자, 조 씨에게 적용된 일반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경찰 추정대로 대한항공 측의 이런 이 작업이 빛을 발하면 조 씨의 처벌,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한항공 관련 제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자, 진에어의 승무원들 유니폼인 청바지에 관한 폭로였습니다.
자, 기압이 오르는 비행기 내부 특성상 몸에 딱 달라붙는 이 스키니진을 입으면 몸을 더욱 옥죄게 돼가지고 소화불량, 방광염 같은 질병이 유발돼서 실제로 상당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자, 내부에서도 몇 번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거죠. 왜? 조 에밀리 씨가 청바지를 고집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뭐가 됐든 오늘 대한항공 역사에 상당히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 오후 7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 열리기 때문이죠. 자, 조양호 일가 및 병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 집회 이렇게 명명됐는데요. 직원들은 그 회사의 체증 작업을 우려해서 가면,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 최대한 신분 노출을 막을 방침이라죠. 이 대한항공 직원들 단톡방에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는 목소리 실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집회 현장에는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들 찾아올 거란 이유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 박창진 사무장도 평소에 회사 측의 감시를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뒤쪽에 서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던 자가 지속적인 저를 감시해왔던 객실 내부 노무 담당자입니다. 이것이 저희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자, 집회 관련 소식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난 3월 10일 한 50대 여성 사업가가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서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자, 민병두 의원은 보도 1시간 30분 만에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서 정말 놀라움을 안겨줬었습니다. 자, 민 의원 서울시장 경선 포기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의원실 문도 걸어 잠그면서 폐쇄하면서 사퇴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민 의원 거취를 놓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민 의원이 정말 의원직을 관둘 거라고 본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원내 제1당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의 간발의 차로 앞선 상황에서 그런 호기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자, 2달 정도 자숙의 시간 가졌으면 이젠 됐다는 거였을까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보다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의원직에 충실히 복무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자, 지도부가 이렇게 입장을 내놓자 민병두 의원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제 지역구민 6,539분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다.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 활동에 헌신하겠다라고 말이죠. 자, 지난 20대 총선 기준 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 전체 유권자 수가 14만 8천여 명인데 그 4.4%인 6,500여 명의 철회 촉구로 의원직 사퇴를 거둔 겁니다. 민병두 의원 그간 쉬었던 2달간 세비를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이 법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정말이지 놀랍게도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어제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 이 벼락이 쳤다는 소식입니다. 약간 전설의 고향 보는 느낌인데 자, 어제 정오쯤이었습니다. 전 씨 자택 경비를 서던 서울경찰청 12경호대 소속 대원 갑자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꽝꽝 하더라는 거죠. 초소 옆 소나무에 벼락이 쳤던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화재가 난 것도 아니었지만 이거 참 날이었던 만큼 정말 뭐랄까요. 많은 걸 곱씹게 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진 뭐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 경비대원 순간 그 속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서울신문 보도로 그 소나무 그 벼락 맞은 그 내용을 좀 접했었는데
그 뭐죠? 서울신문 제목이 또 압권이더라고요. 하늘도 노했나.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만 하늘도 노했나 뭐 그런 제목이었고요. 퀘스천 마크가 없군요. 하늘도 노했나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벼락 맞을 확률이 500만 분의 1인데요. 또 하필 또 어제 또 공교롭게 그렇게 좀 벼락이 쳐서 정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해주는 또 그런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요, 경찰이 이제 조현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지금 참 많아요, 정 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단순 폭행, 업무 방해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도 뭐 중요하지만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됩니다. 때문에 이 조 씨의 혐의가 인정이 되고 사실상 대한항공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가담한 흔적이 발견된 만큼 영장 신청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경찰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대목이 이제 그 대목인데요. 보통 이제 구속영장 뭐 발부하거나 뭐 그럴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인멸 부분을 또 강조를 했는데 대한항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일단 경찰도 어느 정도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걸로 보이고요. 조현민 씨와 대한항공 임원 휴대전화 4대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 일반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처벌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또 조 씨가 공인이긴 하지만 도주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게 영장 신청의 배경입니다. 바로 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난번에 출국 정진과는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렇죠? 네. 자, 그렇고요. 제일 관건이었던 특수폭행죄는 그럼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신반장? 일단 잠정적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민 씨 본인이 사람이 없는 벽을 향해서 던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회의 참석자들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반박하는 전향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조현민 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쥐네어 유니폼을 둘러싼 논란, 아까 뭐 양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청바지 유니폼이 이제 신선하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또 그런 애환이 있었군요. 네, 어떤 승무원이 비행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말하기를 스키니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스키니진 잘못 입으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집니다. 네,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유니폼 교체 요구가 많았는데 조현민 씨가 선호를 한다는 이유로 이게 교체가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지네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현민 씨가 이제 부사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원래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직원들 그렇게 직원들 주장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네어 유니폼에 대한 애착, 조현민 씨, 조 에밀리 리 씨의 정말 애착은 남달랐죠.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인이 트위터에다가 지네어 승무원들이 승객 짐을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배꼽이 드러나서 참 민망하다 이렇게 올렸었대요. 그랬더니 조현민 씨가 이거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그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아주 발끈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김경수 의원이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관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잖아요. 참 의원직을 사퇴했으면 전 의원이 되는 건가? 어떻게 아직 되는 수리는 되지 수리가 안 된 거죠? 네네. 자, 현재도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정 반장.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을 경찰이 조사하게 될까요? 예, 경찰은 이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거나 방조, 묵인했는지 또 그와 같은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당당히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오늘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그 김 의원이요. 특검 좀 전에 뭐 이제 특검 그 뭐 이상의 조사도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요.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을 또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일단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 국회 의사 일정을 팽개치고 노숙 농성을 펼치는 거 뭐 국민에게 염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일갈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도 팽개치고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노숙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요. 즉각 논평을 내고 우병우보다 더 오만방자한 황제 출두의 모습이었다. 교만함과 오만방자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김경수 의원이 출두할 때요. 서울경찰청 주변에 그 지지자와 반대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취재진도 정말 많았고요.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양측 다 많았습니다. 김 의원이 나타나자 청사 앞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또 보수단체 회원들은 느릅나무 출판사는 누구 겁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뭐 욕설을 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당 조원진 대표 건 관련해서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조원진 대표 고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는군요. 예. 이 형사 5부가 신현희 강남구청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네, 이제 뭐 배당을 했으니까 아마 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를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김경수 경찰 출석 충분히 소명할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연루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온 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이죠. 감옥이 저한인지 바뀐지 모르겠다.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출소 소식, 또 어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새벽 5시 해가 채 뜨기도 전에 1년 6개월 형기를 마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 뒤 철문을 빠져나왔는데요. 심경을 묻는 질문엔 대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오늘 만기 출소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라는 질문엔 복잡한 심경을 에둘러서 표현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바깥도 나에겐 감옥 같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뜻일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박근혜의 브레인으로 통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문건은 최순실 씨에게 보내 컨펌을 받았던 거죠. 오늘로써 문건 유출 혐의의 죄값은 일종의 치른 셈이 됐지만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지 관심이지만 오늘 언급은 삼갔습니다. 다만 공범관계라 접견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349억 원대 다스 비자금과 횡령, 그리고 67억 원가량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혐의가 성립될 수 없게 되죠. 검찰의 말대로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고가 돼서 이상은 권영미를 피고로 해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절권이 넘어간 재산 아닌가. 두 번째 전략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전략입니다. 이팔성전 우리금융 회장, 대부그룹, ABC 상사 등 민간에서 돈을 받았다는 일부의 사실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팔성 뇌물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인사 대가다 이런 부분을 부인하시는 거지. 그건 지금 선거 자기 캠프에서 받아서 선거든 그 자금으로 쓴 것을 그 자체를 부인을 하시지 않으니까. 즉 공직 임명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선거 자금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경우 위법하더라도 당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은 7억 원입니다. 김성호 전 원장 시절에 4억 원,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시절 2억 원과 10만 달러입니다. 일단 김 전 원장 시절 4억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 돈은 받긴 했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20만 달러는 미국 순방 때 대북 공작용으로 썼다고 앞서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 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보훈단체 경력금 몫에 청와대 특활비가 있었는데 2010년부터 보훈처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이후 예산이 삭감이 되자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보훈단체 경력을 못 주게 되니까 불이 나게 이제 복지수석하고 국정원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경력금을 그대로 다시 며칠 후에 준 건데. 즉, 이 돈은 보훈단체의 경력금이었지 검찰 주장대로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장직 유지를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시작부터 신경전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주 4회 재판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주 2회 주장했습니다. 심리 순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A, B, C를 제안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CBA를 요구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검찰은 혐의의 전제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스, 특활비, 민간인 뇌물 순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록의 양이 적은 민간인 뇌물, 그리고 특활비, 다스 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였는데 일단 재판부는 오는 10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일은 바로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반장 어린이들도 내일은 토요일이라 회의가 없어서 쉴 계획인데요. 역대 대통령들 매년 어린이날이면 각계각층의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대를 했었는데 일단 어린이날을 맞이해 오늘은 밝고 예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발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지성 아저씨처럼 나중에 커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실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꼭 되십니까? 많이 꼭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웃는 모습도 좋고. 예.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옥이 아닌지 바뀐지 정호성 만기 출소입니다. 네, 내일이 어린이날이군요. 네, 저야 뭐 애들이 커서 좀 나은데 정반장은 바쁘겠네요, 내일. 그렇죠? 월요일날 쉬는 거죠? 월요일 안 쉬어요. 출근하나요? 월요일에 출근해요, 우리. 방송 회의 있어요. 방송도 하나요? 해요. 회의 있어요.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네요. 월요일에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가 회의 있어요. 네. 쉬려고 했는데. 자, 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연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다 마쳤어요. 간단하게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아까 밝히는 장면을 좀 봤는데 정 전 비서관이 출소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이 오전 5시 취재진의 시선은 이 구치소를 나오는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다 쏠려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터넷 매체 더 팩트가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그 시간 이영선, 임소라 반장 표현했다는 레고 아저씨, 이영선 그리고 윤 전 추 전 행정관 역시
구치소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호성 씨가 이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정 전 비서관이 인터뷰를 마치고 차를 타고 떠난 뒤에 이 구치소 근처에서 잠시 멈췄는데 딱 잠시 후 이영선 윤 전 추전 행정관도 차를 타고 바로 거기에 딱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 전 비서관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과거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또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다고 하고, 윤 전 추전 행정관은 또 눈물을 저렇게 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하네요. 만난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만났고 이영선 윤 전 추전 행정관의 배웅을 받으면서 정 전 비서관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사람 각각 무면허 의료인이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방조하거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구치소를 나서면서 다소 후회한다는 심경을 털어놨던 정 전 비서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의혹, 비선 실세와의 연락책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게 다소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죠. 네, 자, 그리고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정 반장, 오늘 최 씨의 모습이 완전히 싹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취재진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서 허리까지 숙이면서 인사를 했고요. 가벼운 목례도 했습니다. 최 씨가 취재진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또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정말 그러네요? 예, 오늘은 마스크를 썼는데 오늘은 저렇게 마스크도 없고요. 또 화장도 좀 했습니다. 또 흰머리도 보이지 않죠. 최근에 염색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오늘은 약 4cm에서 5cm 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도 신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어서인지 호송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해서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1심에서 종종 이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는 재판부를 향해서 딸 정유라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최 씨는 검찰이 자신과 딸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단 2분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최 씨는 윤석열이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고요. 관련해서 재판장이 일단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라고 양측에 다 얘기를 했고, 최 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당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관련한 내용을 대법원인가요? 법원에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죠? 예, 대법원입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3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었죠.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현직 법관 인사,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가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승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이 국민청원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청와대의 답변이 그렇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걸 보도했던 동아일보는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판사들로서 압력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게 들어왔으니 대법원에 통지를 해준 거죠, 라면서 그게 왜 삼권 분립 위배일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셀프 조사의 한계를 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성범죄 성희롱 대책위원회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자체 조사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원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사무감사 이 부당 개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이문정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요. 성추행을 덮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재수사가 없으면은 고발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가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요.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이 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재록 씨는 1990년대부터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이번에 상습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받아들인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법원이 받아들였겠죠. 법원은 받아들인 거고요. 예, 피해자들은 이 씨가 비밀 거처로 여신도를 불러서 성폭행을 하고 권위를 이용해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교회 측은 피해자들이 이 씨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법적 대응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더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겁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국회 사무처에 2011년부터 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지급 결의서 이런 걸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3년 만에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뭘로 할까요?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하죠, 뭐.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정호성 국정농단 공범 중 첫 만기 출소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광주 집단폭행 공분 처벌 청원 20만 명 돌파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택시 탑승 시비가 붙자 7명이 1명을 때려서 30대 남성을 실명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장면까지 확인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내일처럼 속이 상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그 숫자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잔혹한 범행, 그리고 경찰의 미온적인 현장 대처.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또 수사 당국의 확실한 또 단호한 그런 대처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네. 그걸 보고 강조를 하세요. 무슨 쇼를 하는 느낌처럼. 뭘 꼭 강조